네,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앞서 저희들이 미리 얼굴을 네. 좀 이렇게 뵙고 인사를 네. 드렸어야 되는데 속보 때문에. 속보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점이 남아 있네요. 네. 자, 이슈앤피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곧 개봉할 영화죠. 사물의 비밀의 여주인공 장서희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양해 반갑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네. 또 중요한 FTA 뉴스가 네, 있어서 그렇죠. 원래는 예고 멘트를 하시게 됐는데 네.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아, 뭐, 나라 일인데 어쩔 수 없죠. 꾸준히 이렇게 쭉 지켜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과정. 아무래도 네. 저는 연애 프로 생방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전에 한번 SBS 8시 뉴스에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좋은 일로 나간 적이 한번 있어요. 예. 뭐 봉사활동 한 게 이렇게 어. 나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설레이고 막 좀 예. 어쩔 때 막 뉴스 속봅니다 그러면 긴박한 네. 상황도 있고 예. 근데 오늘도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 전 좀 이렇게 신기했어요. 좀. 예, 알겠습니다. 뉴스를 몰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스크린으로 다시 네. 이제 관객들과 만나시죠? 네. 영화 사물의 비밀. 네. 어떤 영화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사물의 비밀이라는 영화는요, 간략하게 말하면, 연상연하 커플의 사랑 이야기인데, 흔한 그동안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정말 두 남녀의 사랑을 사물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독특한 스토리 전개가 돼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런 지루하지 않은 네. 그런 영화입니다. 예. 여성 감독의 영화잖아요. 네. 뭐 감독을 여성, 남성 나누는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어떠셨어요, 작업? 여성 감독과의 작업.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여자 감독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자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왜 남자는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여자는 네. 여자의 마음을 잘 알듯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섬세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 감독께서, 이영미 감독께서 네. 아주 딱 맞는 캐스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어때요? 배우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한테 딱 맞는 캐스팅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30분 만에 다 읽고 그리고 결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30분 만에?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극중 배역도 40살의 여자이고 제가 또 올해 40살이 됐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제 제 나이하고 맞는 아. 역할이었고 그리고 TV 드라마나 뭐 다른 제가 귀신이 산다라는 영화에서는 좀 코믹한 모습이었고 예. 네. 사실 이런 영화 장르에서는 제가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예. 저한테 모르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소희가 저런 연기를 하는구나. 색다른데 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참 기대돼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시는데요. 지금 나오는 장면. 저 머리는 제가 산부인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 예. 의사역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 이후에 머리를 기르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머리가 저랬어요. 네. 오늘 오후에 그 언론 시사회 있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그런 배우 입장에서 이제 언론 시사회 같은 거 나가시면. 어때요? 근데 저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너무 재밌고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예. 이렇게 많은 분들 뵙고 중국에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뭐 드라마, 인터뷰나 뭐 네. 그런 네. 것들 많이 했는데 다 중국말로 하시잖아요. 네. 막 중국말이 들리다가 지금 반가운 한국말이 어. 들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물론 제가 양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아무래도 국내에 인사를 드리니까 더 설레고 네. 좋은 마음이 있죠. 말씀 나온 김에 중국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화나 예. 이런 그 연예 뉴스 예. 쪽에. 더 정열적이세요, 중국 분들이요. 중국 쪽이요? 네, 예. 더 이렇게 좀 정열적이시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나라도 가깝고, 그리고 또 같은 동양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 예.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던 그런 과정들을 중국에서도 다 아시더라고요. 매체를 통해서도 예. 요새는 워낙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전 제작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중국 같은 네네. 경우. 사전 제작이요. 예, 우리는 뭐 거의 뭐 정말 30분 전에 쪽대본 받아서 하는 경우. 좀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편한 부분이 있죠. 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반응을 빨리빨리 읽고 바로바로 또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네. 또 단점은 좀 힘들다는 거, 사전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에서는 또 사전 제작을 하니까 네. 배우들이 몸은 편하지만 또 중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로바로 반응 보면서 하는 건 또 어때?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참 좋겠죠. 네. 그리고 앞서 그 사물의 비밀 영화에서 네. 여주인공은 복사기, 남자 주인공은 디카 이렇게 해서 좀 사물을 통해서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직 영화를 안 봐서 그런지 와닿지가 않는데 직접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무래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재미가 없을 네. 것 그렇죠. 같고 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복사기가 바라보는 저희의 그런 시선들, 그래서 나레이션을 통해서 스토리가 이어져 가요. 그래서 사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저희들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잔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대사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솔직해요. 복사기의 시각에서 복사기가 네, 얘기하고 좀 있는 바라보고 장면이잖아요. 있는 거예요. 복사기가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다. 신선하네요. 예, 예. 조금 들어볼까요? 손이 닿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니까. 예. 맨 처음 찍은 이번에 사진인데 디카가 얘기하네요. 네. 지울 순 없지. 정석원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어요? 서건 씨 추억은 일단 좀 1분이면 나이 차이가 좋다고요. 많이 나서 처음에는 멜로가 될까, 그리고 또 신인 연기자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초반에 친해지는 상황이 별로 없어서 바로 저희가 한 달 만에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고 저 역시 막 대선배다 보니까 저를 예. 어려워해서 제가 서건아 그냥 누나라고 불러 뭐 네. 이렇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둘이 호흡을 잘 맞춰서 잘 찍었어요. 혹시 그 촬영장에 정석원 씨가 아는 분 많이 찾아와서 응원 안 해주던가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중국에서 저는 중국 활동하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전혀 그러니까 사귀는 줄 몰랐군요. 몰랐고 또 서건 씨 말로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촬영 끝나고 때는? 나서 그 당시는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뭐 두 사람이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아역으로 처음에 데뷔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로 데뷔하신 지 30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그 시간을 실감하십니까? 보통의 아역 배우들이 그렇듯이 저는 이게 저의 직업? 그럼 왠지 어색해요, 굉장히. 직업 배우 이게 아니라 그냥 저의 일과고 삶의 일부였어요. 어릴 때 방송국, 집, 학교 이랬기 때문에 그냥 저는 늘 자연스러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낯설어요, 배우가.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뭐 많이들 기억하십니다만 작가들이 엄청 저희들이 준비한 칭찬을 하더라고요. 화면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눈이 정말 어렸을 때도 컸네요. 100일 때 사진이에요. 야. 어머. 아유.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와. 이 사진은 조금 이제 컸을 때 네. 같고요. 자, 이제 데뷔 11살 때요. 진이네요, 예, 진. 예. 예쁜 전국? 어린이 선발대 나가.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네. 진을 저 어떤 때가 걸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어린이 프로그램이었죠? 네, 모이자 노래하자. 모이자 노래하자. 네, 이상용 야. 네, 씨와? 뽀빠이 아저씨. 네. 야. 지금도 좀 가깝게 지내세요? 어떠세요? 연락 자주 못 드렸는데, 네. 예, 그래도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죠. 그때 예. 같이 활동했던 아역 배우들 가운데는 이민우 씨도 민우, 네. 네. 민우. 이민우 민우랑 찍은 사진 얼마 전에 인터넷에 돌던데. 네. 아, 그래요? 저희가 준비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예. 네. 야, 준비는 못했고요. 예. 네. 지난번에 이민우 씨도 나오셨지만 아역 배우 당시에 좀 어떤 점이 가장 뭐 힘드셨어요? 많이 들은 질문이시겠지만. 저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꼭 학교의 행사, 소풍, 뭐 무슨 수학여행 이럴 때는 정말 우선적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가 이 다음에 배우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 학창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가지고 정말 방송 스케줄을 이게 안 하더라도 수학여행이나 아이들과 어울려야 될 땐 꼭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네. 저는 어릴 때 저의 그런 기억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런 탄탄한 연기력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탤런트 장서희라는 네.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좀 약간 좀 역할 때문에 네.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죠? 인어 아가씨. 네. 시청률 50%. 야. 당신은 정말 그때는 50%대 시청률이 있었네요. 예. 네. 그때 정말 뭐 대단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명 생활 하다가 가뭄에 단비였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진짜 대본을 안고 잘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대사를 외우다가 기억이 안 나면 불을 켜고 자다가도 또 대사를 외우고 너무 그게 행복했어요. 예, 그런 과정이 내가 정말 너무 하고 싶어 했던 배역이고 너무 저한테 큰 기회가 왔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정말 쉽게 날려버리고 물거품이 되게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그 역할에 했어요. 정말 몰입돼 계셨던 걸로 드라마를 기억하거든요. 나중에 드라마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아팠어요, 몸이요. 정말 그럴 정도로 정말 네. 몰입을 해서, 네. 야, 그런가 하면 또 인어 아가씨 이후에 그 아내의 유혹. 그때는 좀 많은 여성분들에게 아. 네. 점 하나 찍고, 네. 네. 근데 참 그 작품은 인어 아가씨가 저의 평생의 은인과 같은 작품이라면, 네. 아내의 욕은 저를 제기시켜준 3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좀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제기를 시켜준 고마운 작품이죠. 사실 뭐 다른 역할이고 내용도 다릅니다만 조금 비슷한 역할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복수라는, 복수라는 네, 네. 그런 게 좀 부담이 되진 않으셨어요? 부담됐죠, 솔직히. 네.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솔직히 인어 아가씨. 말씀드리면 예. 그래요. 저한테는 양날의 칼이었어요. 그래서 고마운 작품이지만 네. 또 너무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배우인 제가 하면은 보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우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변신의 기회를 노리고 하다가 네. 드디어 산부인과라는 작품을 만났는데 산부인과라는 그 작품이 사실은 시청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굉장히 매니아층이 네. 많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장서희를 재발견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바로 산부인과라는 작품이었어요. 결말도 좀 네, 네, 저희가 기억이 굉장히 남고요. 예. 예, 좀 독특한 네. 산부인과를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은 그동안 없었잖아요. 많은 의학 드라마가 있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 여성분들한테 공감을 얻었고 제가 거기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서혜영이라는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아내의 유혹 때보다도 더 연기로서는 칭찬을, 예. 그러니까 아내의 유혹 때는 제가 두 가지 연기를 했잖아요. 불쌍한 은지에서 변신한 민소희. 그러니까 너무 강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산부인과에서는 아무래도 또 다른 역할을 하니까 색다른 모습을 볼 때 더 호응을 해주시잖아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아내의 유혹이나 인어 아가씨 모두 참 대성공한 드라마거든요. 하지만 또 그 이면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드라마와 그렇죠. 관련해서 네, 네. 주인공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슬퍼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네. 자식한테는 정말 약해지고 아무리 자식한테 그럼요. 예. 자식이 잘못을 해서 다 수용을 하는 것처럼 포용해 주시고, 저 역시 제가 하는 배역이고, 저의 작품이기 때문에 뭐라고 질타를 하셔도 저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배우인 저는. 그렇죠. 네. 배우의 연기만 열심히 해.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네. 100% 몰입해서 연기를 네.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저한테. 그러면 장서희 씨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2030. 이게 뭐지? 자,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시겠죠? 장서희 씨가 인어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1살이요. 31살이었죠. 네. 장서희 씨는 10대 때부터 유명하고 이렇게 뭐 잘 알려진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31살에 그 배역을 맡을 때까지 20대의 장서희 씨를 기억을 한다면 주연급 배우라기보다는 맞아요. 뭐 주연급 조연 네. 정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역으로 막 인기가 있다가 네. 물론 30대에서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만 네, 20대의 길을 갈 때 네. 잠시 주춤했을 때 네. 그때 아역 배우였습니다. 다른 직업을 택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어려운 게 많았을 텐데 그 20대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많이 힘들었죠. 제가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터널을 가는 거하고 같았어요. 이거를 그만둘까? 막 그런 생각. 근데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삶의 일부잖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제가 다른 걸 뭘 할 수 있겠어요. 선택의 여지도 없고 심지어 다른 걸 해볼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그동안 해온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또 저를 더 단단하게 해줬던 게 저는 뭐 주조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사 한두 마디 있었던 역할도 많이 했고요. 네. 방송 리포터도 해봤고요. 뭐 VJ도 해보고요. 저는 되게 많은 걸 했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단단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고 값지고 제가 리포터 역할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앵커 역할을 못 해봤네요. 한번 해보시죠. 예. 근데 전 모든 걸 웬만했을 때 다 경험을 해봤기 네.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역할이 와도 두렵지를 않아요. 저는 어디서 방송에서 뵀는데 선배, 대선배 연기자들이 그렇게 장서희 씨를 칭찬하시더라고요. 항상 아무래도- 일찍 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인어 아가씨로 성공할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친하신 분들도 중견 배우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저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예.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예. 그분들 세대에 있었을 때는 좀 연예인들을 좀 약간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았고, 근데 그 모든 거를 선배님들이 다 일어놓은 밑바탕에서 우리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선배님들이 좀 더 예우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들께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시어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시어는요?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 네. 이거 노래 제목. 네, 인기 걸그룹의 네. 노래 제목이잖아요. 네. 자,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 뭐 톱스타이시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직접 좀 어떤 일 예를 들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나 이 정도다. 이제 국내에서는 화장품 광고가 있으면 한 군데 전속을 하게 되면 그렇게밖에 못 하는데 중국에서는 색조와 기초 라인은 따로 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 제품인데 저는 네. 이번에 이례적으로 같은 기초 화장품인데 회사끼리 서로 양해를 구해서 이쪽에선 미백 라인 모델, 이쪽에선 주름 라인 모델. 원래는 와. 기초 화장품이 네, 안 붙이면 안 되는데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정도로 좋아해 주시는 거. 와. 한 번에 딱 설명이 되네요. 예. 그리고 또 몽골을 갔을 때는 몽골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아내이육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국무총리분하고 티타임을 갖는 영광도. 와. 기빈 대우를 네, 네. 받으셨군요. 중국에 가시면 어떤 대우를 또 받으세요? 중국에서는 워낙에 요새 한류 스타들이 네. 많으셔서 뭐 대우를 많이 받고 좋은 대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갈 코너지만 네.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롱런을 할 수, 그러니까 중국뿐 아니라 해외 배우로서 한류를 롱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반짝 우리나라 드라마가 잘 돼서 수출된 그거보다는 네. 교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류를 해서 서로가 그쪽 상대방 나라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한류를 더 길게 가게 예를 들면 하는. 중국에서도 좀 와서 그, 활동을 하고 요새 그래서 예. 합작 드라마나 네, 많이 영화 하죠. 많이 하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게 참 바람직한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예.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장소희 씨라고, 뭐라고? 아, 제 이름이 중국에서 장서희 그럼 모르시고요. 네. 장루이 씨예요. 장루이. 예, 장루이 씨. 예, 장루이 씨는 어떤 선물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선물 많이 주잖아요. 어떤 선물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옥이요. 오. 옥이 비싸요, 중국에서는. 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와. 정말 아주 값진 그런 옥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옥으로 된 뭐. 네, 옥 팔찌, 목으로 된 장신구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를 옥장판. 옥을 되게 좋아하세요, 중국 예.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선물을 많이 받아서, 아. 네, 정말 값진 선물이죠. 또 돈 되는 선물이고. 그렇죠. 네. 최근에 또 이영애 씨 집 방문한 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언제 결혼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그냥- 질문들은 어떠세요? 결혼 얘기 물으시면 저는 네. 참 많이 쑥스러운데 이미 노처녀를 훨씬 넘어선 나이인데 결혼은 정말 제가 독신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인연이 닿는 그런 분이 있으면 결혼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드라마 찍으실 때. 근데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시는 장소희 씨 모습 와, 보면요. 저 사진 어디서 또 저거 네. 10년 전이에요. 불꽃 드라마. 불꽃이라는 그렇죠? 드라마 할 작가 때, 역할 하셨을 네, 때도 그때 기억하는데. 작가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 화면 보면서 시청자분들 야 장소희 씨 정말 이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남자 같죠, 거. 근데 도대체 미모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40대라고 하셨습니다. 뭐 만으로 해야지 30대 후반입니다. 아직 39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 저는 성격이 좀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이라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해요. 제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냥 나쁜 거는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고 네. 좀 즐겁게 살자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좀 그런 좀 더 좀 긍정적인 어리게 사고가? 긍정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이렇게 아직 철없이 사는 건지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소희 씨 뉴스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참 속보가 많아서 네. 오늘 참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사실 대담하는 중에 두 가지 속보가 네. 왔습니다. 하나는 노원경찰서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었고요. 네. 하나는 FTA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